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근로자의 권리와 노동권 침해 및 구제에 관해 가지고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학습 목표는 앞서 제시한 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 영상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의미와 범위를 살펴볼 건데요. 근로자란 무엇일까요? 임금을 받기 위해서 사용자한테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근로자라 하는데요. 그 범위는 직업의 종류 이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기관, 근로기관과 근로기간, 시간과 일하는 위치에 상관없이 사용자한테 고용되어 일하는 모든 사람을 갖다가 근로자라 합니다. 근로자에 포함된 사람들은 누가 있을지 적어 보십시오. 첫 번째로 보시자면 여기에 선생님이 있고요. 여기는 회사원인지 건축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로자예요. 의사도 근로자입니다. 이제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근로의 권리,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진 사람이 국가에 일할 기회를 요구할 권리를 갖다가 근로의 권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 3권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단결권부터 보겠습니다. 단결권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고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이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 노동조합이라는 게 뭐냐면 흔히들 노조라고 하죠. 뭐 일자리에 뭐 비합리적인 이런 환경이 있거나 이럴 때 항의하는 단체를 노동조합이라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노동조합인데요. 왜 동그라미가 안 그려질까요? 돈보다 안전이다라는 문구에서 보시다시피 이 단체는 근로자의 권리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겁니다. 지우겠습니다. 단체 교섭권인데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의 근로조건에 관해 협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로자가 뭐 불만이 있다면 노동조합 해도 그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노동상권에 명백히 근거가 있는 거니까요. 세 번째로 단체 행동권입니다. 단체 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파업, 그러니까 일을 일정 기간 동안 그만둔다는 거, 일자리에 일정 기간 동안 안 나온다는 거예요. 태업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 권리를 되찾아줘라 이런 것이 바로 쟁의입니다. 최소한의 근로조건 보장. 이 학습지에서는 그렇게 근로조건 보장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요. 이 근로조건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최저임금도 보장을 해줘야 되고 근로시간도 잘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휴가도 제때제때 내줘야 되고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근로자 사용자는 근로조건에 관해서 계약서를 무조건 써야 되고요. 법률이 정한 기준보다 조건이 낮아서는 절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노동권이 항상 지켜지는 건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겠죠. 이 노동권은 뭐 때문에 침해되는지 봅시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우리가 부당해고라는 것인데, 부당해고는 합리적으로 해고하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 조건을 갖추지 않은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동원 선생님 내일부터 학교에 그만 나오세요. 부당해고예요. 왜냐하면 해고를 하려면 적어도 한 30일 전에는 통보를 하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그 사례는 아까 말한 것도 있고 결혼도 출산도 육아휴직 때문에 해고당한 사례가 몇몇 있다고 하네요. 이게 바로 해고입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인데요. 그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가입하며 월급을 싹 잘라버리는 거랑 그리고 회사가 노동조합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안 시스템을 까는 거. 사실 보안 시스템을 까는 거는 뭐 회사도 보안이 중요시 되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거를 악용해가지고 노동조합에 관련된 거를 원천 차단하거나 그런 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례는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 오시길 바래요. 노동권 침해 사례, 기타 사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임금을 주지 않는 임금 미지급입니다. 제때제때 돈을 주지 않거나 줘야 될 돈보다 더 적게 주거나 최저임금 지키지 않거나 이런 것이 노동권 침해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최저임금 미준수도 있죠. 그렇다고 노동권 침해되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구제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가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첫 번째로 노동위원회라는 곳에 가서 구제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 노동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노동에 관해 가지고 총괄하는 거고요. 근로자의 인권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을 바로 노동위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법원의 소제기, 소송을 거는 것이죠. 만약에 임금을 주지 않았을 시에는 첫 번째, 고용노동부에 진정합니다. 국가기관입니다. 두 번째로 법원의 소제기, 소송하는 거죠. 자료를 뜯어보겠습니다.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오늘 뜯어보겠습니다. 자,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사용자한테 불만이 있거나 사용자가 위법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1년이 아니라 3개월 내에 구제 신청을 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바로 지방노동위원회로 넘어간 것인데요. 지방노동위원회, 지방에 하나씩 있는 곳이 바로 지방노동위원회다. 여기에서 해결이 되면 그 사용자는 바로 조건을 개선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불복할 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되는데요. 이러면 서울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로 가게 됩니다. 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되면 마찬가지로 근로조건 바꿔야 되고요. 만약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15일 내로 무조건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소송을 하는 건데 얘는 특이하게도 지방법원이 아니라 행정법원에 가서 소송을 걸고 안 되면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을 하고 이것조차 안 되면 상고를 해서 대법원으로 소송을 거는 것이다. 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용어 정리를 보겠습니다.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조건을 바로 근로조건이라 합니다. 노동조합,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근로자들이 조직한 단체를 갖다가 노동조합이라 합니다. 이제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학습지를 해오셔야 됩니다. 계약 후에 검사해서 수행에 반영시킬 겁니다. 생각 키우기 참고를, 아니, 첨부를 할 텐데요. 이것도 하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구글 형성 평가하기. 이거 안 하면 여러분들 출결 인정 안 합니다. 끝났습니다. 이 자료는 빙이랑 비상에서 따온 것이고요. 만든 사람과 수업한 사람 모두 접니다. 참고하시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1단원이 끝났네요. 다음 시간부터는 2단원을 할 건데 2단원은 원체 분량이 작다 보니까 한 단원을 하루 내로 다 끝낼 거니까 분량이 참 많겠죠.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세요. 그러면 이로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